몇 년 전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점점 더 앉아있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운동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최신 운동 트렌드는 이를 반영하듯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체력 수준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모닝 리추얼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용한 요가나 명상을 즐기는 것이 인기다. 이 운동은 내적 평화와 집중력을 높여주어 하루를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전엔 단순한 스트레칭 정도로만 여겨졌던 요가가 이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력한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반대로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강렬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을 선호한다. 짧은 시간 내에 강렬한 운동을 통해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을 가진 직장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히이트는 운동 후에도 계속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애프터버 효과 덕분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성같이 등장했던 방법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레일 러닝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다. 단순한 도심의 러닝머신 위가 아니라 자연의 경치 속에서 달리는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과 동시에 심폐 능력을 극대화시켜준다. 이는 러닝 외에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피로했던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요즘 유행하는 멀티모달 피트니스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한 가지 운동 대신 여러 가지 운동을 혼합함으로써 신체 전반의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무리하면 운동 트렌드는 단지 최신의 운동 방식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다양한 운동법을 실험하며 마침내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으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훌륭한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빈둥대던 일요일 아침, 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게 빛나는 쌀쌀한 가을날이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면서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던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시장 바구니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다양하게 농장에서 갓딴 듯한 과일과 채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구니를 열어보니 갓 수확한 듯한 사과, 배, 감, 그리고 싱그러운 시금치와 고구마가 나를 반겨주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식단 조절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나는 이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건강한 식단이 주는 에너지와 활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던 지난날을 상기하며 나는 제철의 자연을 활용하여 식단 조절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사과와 배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그 상큼한 맛과 아삭거리는 식감이 샐러드에 상쾌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샐러드 드레싱은 간단하게 올리브유와 레몬즙 그리고 약간의 꿀을 섞어 만들었다. 사과와 배를 얇게 썰어놓고 그 위에 견과류와 건포도를 뿌려서 영양 가득한 샐러드를 완성했다. 또한 점심에는 고구마를 활용한 스프를 만들어 보았다. 부드럽고 달큰한 고구마는 스프 베이스로 최적이다. 양파와 마늘을 살짝 볶다가 고구마와 함께 끓이니 향긋하고 포근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다. 식단 조절을 준수하기 위해 칼로리가 높은 크림 대신 아몬드 우유를 사용해 은은한 고소함을 더했다. 이렇게 완성된 고구마 스프는 몸을 따뜻하게 해줌과 동시에 포만감을 주었다. 저녁에는 채소를 듬뿍 넣은 볶음을 만들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잘게 썰어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단히 볶아낸 후 그 위에 소금을 약간 뿌려 마무리했다. 채소 본연의 맛이 강조된 이 요리는 건강함 그 자체였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며 나는 제철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식단이 얼마나 신선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지 몸소 느꼈다. 질 좋은 영양소들이 채워진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생각마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이렇게 제철의 신선함을 그대로 먹으며 잊고 지냈던 자연의 리듬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되었다. 매 계절이 주는 제철의 맛을 음미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이야기의 할머니의 할머니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우린 가끔씩 잊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할머니께서 주신 비법을 되새기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주방에 있던 약초와 다양한 민간요법으로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나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늘 자연에서 답을 찾으라며 말씀하곤 하셨죠.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약보다는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잔소리 같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맞은편 숲에서 다양한 약초를 채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은 엘더베리였습니다. 엘더베리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고 할머니는 이를 이용해 각종 시럽과 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더베리의 달콤 쌉싸름한 향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집 식탁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마늘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 두셨습니다. 이 마늘꿀은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실제로 먹고 나면 몸이 더욱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비법이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것이라 하셨죠. 삼림욕 또한 할머니가 강조하신 면역력 강화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숲속 산책을 나갔고 그곳에서는 자연의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숲의 피톤치드가 면역력을 높인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러한 자연과 함께하는 민간요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현대의 빠른 생활 속에서 자주 잊고 지냈지만 할머니의 비법들은 저와 제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온 자연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요? 최근 나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들 자연치료 요법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비록 현대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때때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스승이 되어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아침 식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사곤 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기력하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학교 보건 선생님으로부터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되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엔진과 같아요. 먹는 것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 말을 들은 뒤로 민수는 아침 식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밥과 국 위주로 간단히 먹곤 했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아침 식사는 점점 다채로워졌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포함해 프로틴이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때부터 그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등교길부터 상쾌하고 수업시간 사이사이 집중력도 높아졌다. 또한 언제부턴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체력도 점점 좋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는 학급 친구들로부터 아침 식사에 대한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수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샌가 교실 전체 분위기가 더욱 활발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매주 한 번씩 서로의 아침 식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침 식사 준비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갔다. 이렇듯 작은 행동의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는 민수뿐 아니라 그의 학교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선생님과 부모님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며 점차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민수는 의사가 되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방송과 작가 활동을 통해 아침 식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과 건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똑똑한 아침 식사가 건강을 좌우한다. 는 이야기처럼 단순히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5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홈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집에서 운동을 선택합니다. 몇몇은 체육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꾸준한 홈트레이닝은 체력 유지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혼자 운동할 때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넓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적절한 장비입니다. 짐볼, 매트, 덤벨 등의 기본 장비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만약 없다면 체중을 활용한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꾸준히 운동할 수 있으며, 날씨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또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어 지치기 쉬우니, 짧더라도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종류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목표와 현재 체력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소가 목표라면 유산소 운동을, 근력 강화를 원한다면 저항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이 있으며, 유산소 운동으로는 제자리 달리기나 줄넘기, 버피 테스트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양한 피트니스 앱에서도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홈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운동 전에 적절한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통해 피로를 풀고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관리 또한 홈트레이닝과 병행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작고 간단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씩 실현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점차 난이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홈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